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 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실 때도 뉘앙스가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문제를 풀 때. 자, 서술어 이런 걸로 찍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무조건 꼭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기출 문제 혹은 제가 만든 문제, 보건 문제들은 꼭 외우셔야 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두었으니 약간 설명보다는 좀 그 내용의 정답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회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연간 누산 점수가 170점이네요. 자,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자, 요거 외울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주목해 볼게요. 자, 일단은 121점이 넘었다. 그러면 1년이 되고요. 201점이 넘었다. 그럼 2년이 되고요. 271점이 넘었다. 그럼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거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요 점수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2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기준에 따라서 2년이 되겠죠. 근데 270점도 마찬가지로 2년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꼬아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요 기준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내용이 깁니다. 저런 거는 일단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차관이 정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한 사업.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 국토교통부 차관이 아니라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모든 버스 운송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국토교통부령 있죠. 자, 이게 좀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징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는 것까지가 공부입니다. 자, 다음 문제.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운행 형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광역급행형,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2번이 틀렸네요. 자, 직행 좌석형,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시도가 넘는 노선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요. 직행 좌석형은 시도가 넘는 노선을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맞는 내용 계속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운행 형태에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자, 3번이네요. 자, 왜 틀렸는지 봐야겠죠? 시외 직행 버스를 사용하고 100km 이내의 운행 구간이나 고속도로를 60% 미만 운행하면 중간 정차를 해야 한다라고 되었는데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냐? 중간 정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즉 100km 이내나 고속도로 60% 미만으로 운행하면은 그냥 중간에 정차 구간 없이 바로 직행을 해도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맞는 내용들 1번,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주시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문제.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감속해야 하는 속도 얼마인가? 자, 이렇게 조금 꼬아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가 내린다. 땅이 도로가 젖어 있죠. 그리고 눈이 5mm 이하로 쌓여져 있어요. 그럴 때는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됩니다. 근데 제한 속도가 80이죠? 그러면은 80km의 20%는 16k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버스 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서비스 문제도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야, 요거는 정답이 바로 4번이죠.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 시험을 보고 있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 4번인데요. 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어요. 도로를 타는데. 있을 시 천천히 서행해서 앞지르기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맞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앞지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절대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가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운송사업자가 차내 운전자격 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틀린 것은, 자, 버스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10만원, 시외버스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 특수여객 10만원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수정할게요. 자, 3번이 됩니다. 자, 운전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0만 원에 해당합니다. 자,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할 수 없는 차는, 자, 요거 다른 운전 잘 공부하신 분들 단골 문제죠. 정답은 4번.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할 수 없다. 자, 끝 차선에서 주행을 해야 되죠. 자, 긴급 자동차의 지정권자는, 자, 요런 거, 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문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정원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 자, 요런 거 기준 되게 애매하죠. 자, 요런 거 숫자 나오는 거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110%, 즉, 10명이 정원인 자동차에서는 11명까지 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도주사고 적용 사례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조금 자주 나와요. 과속사고의 적용 기준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서 볼게요. 공부하실 때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가버렸어요. 후속 조치한 거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도주 사고에서 핵심은 뭐냐?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를 내가 했냐,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삼자가 했냐, 삼자가 했을 시에는 내 연락처를 남기고 갔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연락처를 줬다, 후속 조치는 됐다. 그러면은 도주 사고, 도주 사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횡단보도의 설치권자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교통사고에 3대 요인이 있습니다. 3대 요인이 운전자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이렇게 있고요. 건물 요인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좌우로 바꿀 수 있는 장치는, 자, 요거는 당연히 핸들인데 핸들이 조향 장치에 해당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조향 장치 중 핸들이 무거운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게 자주 나오겠죠. 자, 요거 한번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조향 기어 박스 내 오일이 많은 경우,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사실 쉽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어 박스 내 오일이 부족하면은 핸들이 무겁다, 잘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동력 조향 장치 한번 같이 볼 건데, 또 이제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먼저 동력 조향 장치 장점 한번 볼게요. 조향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자, 요게 장점 같죠? 조향 조작이 신속하고 경쾌하다. 좋은 말이 있죠. 장점이겠죠? 앞바퀴가 펑크 났을 때 조향들이 갑자기 꺾이지 않아 위험도가 낮다. 저것도 좋은 말이네요. 자, 기계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싸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뉘앙스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2번, 3번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그 장치가 쌀까요, 과연? 구조가 단순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또 반대입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동력 조향 장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맞는 내용이라는 거를 좀 추려보고 그걸로 남은 문제를 유출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시험 보실 때 중요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주 나온 친구입니다.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식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타이어에 진동이 없는 경우, 자, 타이어에 진동이 없는 경우라면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의 타이어에는 진동이 있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진동이 없다면 좋은 자동차니까 굳이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하진 않겠네요. 자, 휠 얼라이먼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역할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문제 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캐스터 작용. 캐스터가 뭘까? 자, 일단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조향 핸들의 조작을 확실하게 하고 안정성을 준다. 이것이 캐스터의 역할이구나 라고 지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2번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의 작용. 조향축 킹핀이라고도 부릅니다. 경사각의 작용은 조향 핸들, 그냥 핸들이죠.
핸들에 복원성을 부여해준다. 아, 캐스터가 복원성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지금 외우시면 되고요. 3번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의 작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준다. 아, 조작 관련은 캠버가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인데, 지금 토인의 작용, 타협 마매를 최소로 한다. 자, 토인은 좋은 개념입니다. 토 아웃이 안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인은 타협 마매를 최소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토인은 좋다, 토 아웃은 안 좋다. 이런 뉘앙스만 지금 가지고 계셔도 공부를 하실 때 맞다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도로 모양 보겠습니다. 도로 선형에서의 사고 특성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쉽지 않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 사고율이 낮다. 자, 이 곡선 반경이 100m 이내면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운전하면서 100m 금방 가죠. 그래서 사고율이 낮은 게 아니라 높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일단 좀 살펴볼게요. 종단 선형이 뭐냐? 자, 선로의 기울기나 곡선, 고저의 형상, 즉 이게 도로가 울퉁불퉁한지 이런 것들을 선형이다, 모양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종단 경사는 마찬가지로 경사입니다. 오르막길의 경사, 내리막길의 경사, 비탈길의 경사, 이런 것들을 종단 경사라고 하니 단어에 너무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면은 뭔가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겠죠. 자,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일단 1번 볼게요. 도로변에 연석이 없다. 연석이 없는데 사고율이 평균 이하라고? 아니겠죠. 선형이 비교적 직선이다. 무조건 직선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갓길이 넓게 포장되어 있다. 또 애매하죠. 갓길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갓길이 넓다라는 것은 도로의 노폭이 좁을 수도 있고요. 도로 선수가, 차선수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고율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램프가 넓고, 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왼편에 접속된다?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접속됩니다. 자, 왜? 왼편은 우리가 좀 싱싱 달린다. 그런 개념이 있죠. 차선에서도.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앞지르기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문제 다 볼게요. 자, 1번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는 대항차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자,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 자, 왕복 1차선이에요. 그럴 때는 점선으로 중앙선이 되어 있는데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 대항차의 움직임, 마주오는 자동차를 주시를 해야겠죠. 3번 앞지르기 필요한 속도가 그 도로의 최대 속도 범위 이내일 때 앞지르기 시도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4번이겠죠.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는데 나도 앞지르기 시도할 수 있다. 자,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였네요. 자, 그러면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봄철 교통사고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형태가 하나 나왔네요. 자, 봄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겨울을 지나서 따뜻해지고요. 생명체가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요거 있죠. 자, 1번 볼게요. 땅이 녹아서 집안이 약해진다. 땅이 녹겠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1번은 봄의 특징이겠다. 자,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겨울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자, 방학이 끝났죠? 여름 봄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났어요. 학교 가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돌발적인 악천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의해 운전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주의 집중이 어려워진다. 돌발적인 악천후? 봄은 날씨가 좋죠. 자, 요거는 여름이겠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바람과 황사. 봄에 황사 오죠? 자, 요거만 봐도 끝났습니다. 그죠? 시야장애로 종종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계절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상식으로 풀어볼까요?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주지 않는 요소는 뭘까요? 자, 마모라는 거는 일단은 깎이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점점. 자, 일단은 나머지 볼게요. 하중. 자,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세지겠죠? 그럼 마모의 영향이 갈 거고요.
커브를 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한쪽에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모에 영향이 있게 될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 자체는 마찰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당연히 마모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대기압, 날씨가 좋다 안 좋다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영향은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가진 상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절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정답 먼저 보면은 3번인데 운행 중이에요. 내가 운전 중인데 불편한 경우 좌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잠시 참았다가 갓길에 차를 대고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 좌석을 조절해야겠죠. 이렇게 막 조절하다가 엑셀을 세게 밟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유출해서 풀 수가 없죠. 자,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오랜 주차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예민해지는 현상은, 자, 녹이 발생하면은 마찰력이 생기죠. 까끌까끌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아침에 안개가 끼죠.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습도가 아침이 가장 높아요. 새벽이 높죠. 그래서 그때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닝, 아침에 많이 생깁니다. 모닝 록 현상.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기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기출 영상을 제가 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지 시험 보실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